좀 해주세요. 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더불어민주당 이현주 최고위원을 모시고 네. 지금 이제 세법 개정안이 가장 우리 주식시장에서 좀 뜨거운 이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과연 당의 입장이 어떻게 되고 또 당정 협의를 어떻게 해서 어떤 결론을 내게 될지 그런 것 좀 한번 여쭤보고요. 또 한미 통상도 진짜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또 네. 어떻게 준비들 하고 계신지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현주 최고위원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침 일찍 고맙습니다. 네. 네. 또 참. 뒤에 또 일정이 있으셔서 저희가 뭐 시간이 아주 많이 허락된 건 아니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거 빨리빨리 좀 여쭤보고 이렇게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 세법 개정안 때문에 이 주식시장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상처가 큰 거는 파악하고 계시죠?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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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낙 또 제가- 이게 주식시장에 관심이 또 뭐 있으시니까 네. 그죠? 그리고 이제 네. 뭐 지도부에서 제가 제일 먼저 이거 문제가 좀 있다. 네. 다시 신중하게 검토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네. 근데 그 세법 개정안이라는 게 그냥 뭐 기재부에서 뻑 내놓는다고 정부가 이렇게 발표하는 건 아니고 그 당정 협의를 거쳐서 나온 걸 거 아니에요. 뭐 물론 이제 정책위 의장 지난 뭐 진성준 의장이나 뭐 이런 분들이 또 그런 쪽으로는 더 또 강화하다는 입장을 갖고 계셨을 거라는 건 이제 우리가 인터뷰 등을 통해서 알 수는 있었는데 그래서 당의 입장이 이 정리가 된 건가 아니면 여기도 여전히 좀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건가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이제 그 당정 협의를 하기 전에 본격적으로 네. 네. 그때 이제 전 의장께서 정책 의장께서 지도부에서 잠깐 얘기를 꺼내셨고요. 네. 그래서 이거 좀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우려 사항을 이제 피력을 했죠. 저희 네. 지도부에서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공식적으로 또 공개적으로 얘기한 사안들도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시점도 좀 문제가 있고 왜냐하면 이제 연말에 하는 건데 네. 왜 구태여 미리 발표를 할 필요가 있느냐 좀 더 숙고한 다음에 너무 네. 급하다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관세 협상이 한참 진행 중인데 네. 그거하고 겹쳐서 이렇게 나오는 게 이 효과적인 정무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라는 네. 얘기도 있었고 예. 그다음에 또 코스피 5천이라는 흐름에 맞느냐라는 문제 제기도 있었고요. 어쨌든 뭐 당정 협의라는 것은 확정을 하는 과정은 아니고 논의하는 과정이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협의했는데 그 협의가 아무래도 당을 대표하시는 분이 네. 뭐 좀 의견이 좀 강경하시다 보니까 그쪽 의견이 많이 반영된 게 아닌가라고 짐작을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실이나 정부 쪽 입장은 어쨌든 개편안 나온 거대로 네. 그렇게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발표가 됐는데 시장의 반응이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했고 네. 또 이제 당에서는 당이라는 여당이라는 이제 국회나 여당의 이제 역할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네. 민심을 좀 더 당이 더 가깝죠. 민심이 네. 아무래도 정부는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실무적인데 막 집중을 하게 되고 네. 또 세수 같은 게 눈에 막 들어오죠. 그래서 그쪽에 좀 더 집중을 네. 하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당은 민심에 더 가깝기 때문에 민심이 좀 이렇게 많이 이반이 되거나 하면 당이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당의 네.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대선 과정에서 국정 철학 그러니까 집권 철학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네. 당의 지도부가 더 많이 함께 공유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정부의 이제 공직자들보다는요.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통령의 집권 철학이라는 게 머니무브라든가 코스피 5천의 취지가 네. 돈의 흐름을 갖다가 이제 금융의 흐름을 우리가 좀 더 생산적인 쪽, 네. 그래서 산업의 혁신 쪽으로 좀 그쵸. 더 가지고 오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구 감소라든가 우리의 어떤 전반적인 사회 구조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 속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뭐 임금 소득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 노후 대비를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이 국가의 어떤 복지 국가라는 국가의 재정만 가지고는 이것을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선진국형 산업 구조로 가는 과정에서
사실은 많이 늦었죠,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자본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 하는 그 배경에 깔려 있는 집권 철학을 당이 더 잘 이해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건 문제다, 이거는 이렇게 계속하면. 그래서 작년에도 아마 기억하시겠죠, 제가 한번 나왔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금투세 폐지 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게 고려가 됐던 거죠.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양도세, 그러니까 금투세 같은 경우 오히려 거래세를 낮추고 네네네네. 폐지하고 금투세 가는 게 맞지만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코스피 5천 내지는 뭐 선진국 지수로 가기 전까지는 좀 참아보자 이런 게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네. 그런 얘기가 있었죠. 어쨌든 이번에 어제 당정 고위 당정 협의를 하면서 당의 의견을 네. 물론 뭐 100% 우리가 일치 단결해서 네네. 일사불란한 건 아니지만 예. 다수의 의견 저는 파악하기에 많은 의원들이 좀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구체적으로는 이제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는 이제 오늘 아. 또 논의를 네네네.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토론회도 좀 있고 했던 것 같은데 분위기들이 좀 많이 바뀌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쪽으로 좀 세법 개정안 이번에 그 바꾼 것을 좀 다시 되돌려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로 좀 가고 있나요? 우선은 뭐 세제 개편은 여러 가지가 네네. 있는데요. 사실은 대주주 양도세는 시행령 사안이고요. 네, 그래서 네. 이제 대통령실과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고요. 아, 우리는 10억 할 의견을 거냐, 50억 할 거냐, 100억 할 거냐는 그냥 예. 결정하면 끝이군요. 그거는 우리는 의견을 얘기하고 네네네. 정부에게 계속 압박을 네. 이제 하는 것이고 이제 정부가 결정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의회에서 국회에서 그러니까 법을 개정해야 되는 네네. 겁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법인세 이런 것들은요. 세율을 그래서 얼마나 할 거냐. 네네. 이런 것도. 네. 그래서 이제 그건 시간이 좀 있죠. 그런데 예. 시행령도 시간은 있습니다만 우리가 결정하는 건 아니니까요. 네. 네, 그래서 조금 사안은 좀 다른데 그래서 오히려 대주주 양도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네. 컨트롤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보기 때문에 혹시 이게 뭐 제 그냥 의심 정도인데 네, 대통령은 분명히 주식시장 쪽으로 돈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대선 전부터 많이 피력을 했었고 그 생각이 바뀔 거라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네, 네, 네. 대통령 생각은 분명히 그쪽이었고 그리고 아마 정부도 당연히 대통령의 뜻을 잘 받아서 뭘 실행하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혹시 당에서 어떤 뭐 당위성이라든지 아니면 부자감세, 뭐 조세 원칙이라든지 뭐, 뭐 부자감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결국 이제 당의 입장이 10억으로 내려가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사실 대통령 의견을 뭐 이렇게 반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 네. 근데 이 문제는 이제 어쨌든 안을 올렸을 거거든요. 네. 그래 안을 올릴 때 이제 당정 협의를 해서 이제 올리는데 네. 안을 올릴 때 그렇게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굉장히 꼼꼼하게 보지 않으면 네네네. 네. 그 지나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올리는 과정에서 당정 네. 협의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네. 그 당정 협의할 때 서로 누가 어떤 영향을 더 많이 미쳤고 또 누구 핑계를 대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또 진실 게임으로 가는 거니까. 그런데 네. 어쨌든 지도부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그게 네. 제대로 전달이 안 됐던 것 같다. 우려 사항에 대한 것이. 그리고 이게 이제 어쨌든 중간중간에 관여하시는 분들의 또 생각들이 다르다 보니까 네. 그런 것들이 좀 논의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어떤 왜곡이 좀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여하튼 저는 이거는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요. 네네네네. 대통령께서 상법 개정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전격적으로 네. 그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국회에서 처리하게 됐는데 대통령의 의지를 우리가 또 반영을 해서 그런데 사실은 이 문제가 대주주 양도세 문제가요. 사실 네. 세수 효과도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네. 그렇죠. 2천억 예. 정도의 효과라고 하는데 네.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2천억의 효과라도 있겠는가? 네. 연말에 이렇게 매도 물량 쏟아지거나 그렇죠. 이런 이미 이제 굉장히 그 부정적인 어떤 그 시장의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네. 저는 그 효과도 굉장히 미미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계신데 사실 10억이라는 게 대주주냐
되냐라고 했을 네네. 때 애매합니다. 그리고 그 10억 정도의 그 지분을 딱 봤을 때 이게 확실하게 우리의 시장에서 봤을 때 대부분 이분들이 슈퍼겜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이분들이 뭐 여기에 대한 어떤 가치 판단은 차치하고라도 이분들이 실제로 보면 3월달 주총에서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분들이 네. 많고 네네네. 기업의 어떤 지배 구조에 대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저는 맞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분들한테 이렇게 막 그것도 갑자기 이런 분위기에서 코스피 5천 막 이렇게 외치다가 가자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되면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어쨌든 연말에 매도하게 되면 내년 주총에서 의결권 행사하기 안 굉장히 하죠. 어려워지고 이것이 지금 우리가 바라는 그 방향은 아니지 않느냐. 네네. 그리고 저는 이게 이런 것들이 하나씩 나올 때마다 시장에 미치는 어떤 주는 시그널이라는 게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어쨌든 머니무브를 하자라고 그리고 그 방향으로 가자라고 했으면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그 방향 일관되게 가면서 그리고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어쨌든 우리는 지금 유동성이 이렇게 어디를 향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한국 네네. 자본이요, 금융이요. 그러면 이게 이런 게 발표가 되면 시장에서는 그러면 역시 부동산으로 갈 수밖에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고 결국 지금 보면 어쨌든 부동산이 상당히 특히 주택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급이 지금 눌려 있고 공급 부족한 네네. 상태 아닙니까? 근데 공급이 눌려 있는 상태에서 세제나 이런 것들은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 시장 위주로 가게 되면 규제가 네. 그러면 당연히 시장에서는 결국 부동산을 쏠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네. 우리가 원하는 방향과 정반대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죠. 알겠습니다. 저는 뭐 강력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네네네. 있습니다. 아마 제가 네. 보신 네. 말씀하세요. 네. 이현주 의원도 아마 이소영 의원과 대체적으로는 비슷한 입장을 갖고 계신 걸로 네네, 잘 알고 있는데. 네,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뭐 거의 비슷한 생각인데 그래요. 다만 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해도 좋고 네. 또 그게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대로 가더라도 이것을 이제 그 양도세에 대한 세액 공제를 굉장히 그 대폭 늘려서 실질적으로 배당소득 세율을 낮추는 네. 그 결과를 가져오는 그 방향도 뭐 큰 문제는 없다라고 저는 세율 생각하는데 숫자 자체를 낮추지 않더라도 공제되는 부분을 늘려서 네, 똑같은 실효적으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죠, 사실은. 네. 네, 뭐 어떤 방향이든 상관없다. 근데 네. 어쨌든 간에 배당을 유도하는 쪽으로 네. 가야 한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지금 실효세율이 한 35% 정도 되니까 네. 지금 정부가 발표한 안은 저는 조금 아쉽다,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네네네. 이거는 국회 논의 과정이 있으니까요. 음. 아마 좀 더 내려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네. 근데 또 숫자라는 게 투자자들의 심리를 또 묘하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그러니까 35%는 유지하되 뭐 공제를 좀 많이 하는 방법과 뭐 한 25% 정도로 내려 다르죠. 다르긴 또- 하죠. 예, 그런데 네네네. 저는 막상- 그 예. 공제 이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 복잡해져 갖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그 수도 말씀 되게 있습니다. 많이 하시는데 네. 조세 정책을 시도를 하면 그 효과가 나야 되는데 복잡하니까 효과가 안 난다. 뭐 자꾸 그럴 수도 또, 있죠. 물론 똑같은 결과지만 좀 그래서 네. 약간 뭐 가시적인 그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시장에 너무 복잡하게 하면 네. 그거는 그 어떤 사인의 맞아요. 시장에 주는 사인의 효과가 줄어들긴 네, 네. 하죠. 그래서 네. 가장 좋은 거는 25%에다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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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쨌든 뭐 배당 성향에 대해서는 아마 그 시뮬레이션 한 거를 제가 이소영 의원 거를 제가 봤어요. 네. 그것은 좀 잘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정도로 하면 제일 지금으로선 적절하다 이렇게 근데 생각합니다. 의원님이나 아니면 이성 의원이 갖고 있는 요 정도 목소리를 갖고 있는 분들이 민주당 네. 내에서 다수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민주당에 또 어떤 분들은 야 무슨 소리야 세금 그렇게 막 야 10억씩 저 한 종목당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우리나라 몇 명이나 된다고 뭐 이러면서 이제 야 부자들한테 세금 한 거 좀 도대체 누구한테 거둘 건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분들이 다수인지 그거 좀 궁금합니다. 부자 감세 뭐 예를 들면 강조하시는 야 분들. 조세 정의가 어떻게 이런 맞아요. 얘기 많이 예. 하실 거 아니에요. 또 반대쪽에 계신 분위기가 분들은. 좀 궁금하긴 예, 해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과 같은 생각 가지신 분들이 좀 더 현실적으로 얘기하신 분들이 더 많은지 뭐 아니면 저는 뭐
굳이 따지자면 한 반반 정도 반반은 돼요? 되지 않나 싶은데 뭐 이게 약간 세대 간의 관점 차이도 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세대라는 건 아니고 제가 그 세대라는 건 아니고 저는 뭐 네. X 세대니까요. 근데 이제 주로 MZ 세대나 네. 이런 쪽으로 보면 네. 사실 그 자산 형성 과정이 이제 부동산 시장의 물가는 너무 올라 버렸기 네. 때문에 어렵고요. 그리고 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노동의 어떤 임금 소득만 가지고 자산 형성을 하고 노후 대비를 하기에는 불가능한 네. 그런 상황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게 이 자본 시장을 통해서 자본 소득을 통해서 자기 자산을 형성하는 것, 그러니까 노동의 임금 소득 플러스 여기다가 자산 소득이 더해져야 된다. 그래야지 제대로 자산 형성이 되고 거기에서 자기 노후 대비가 가능한 구조가 네. 되고 그게 선진국의 국민들 네. 아닙니까?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여지까지 안 되고 있는데 네. 지금 이 젊은 MZ 세대나 뭐 저희 세대도 일부는 비슷한데요. 이런 어떤 지금 젊은 세대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저는 네.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과거에 이렇게 굉장히 물가 그러니까 주택 시장이나 이런 전반적인 물가가 낮고 개발도상국 시절에 성장률이 매우 높을 네. 때는 그 얘기가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분들 얘기가. 네. 그래서 세금을 많이 걷어서 이렇게 국가가 정권을 가지고 좀 이렇게 또 분배도 하고 복지국가로도 가고 네. 이것도 맞는 얘기였지만 네. 지금 시대가 좀 달라서 그것도 우리가 노력을 하지 말자는 건 아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어렵다. 그리고 네네. 그런 어떤 국가의 재정 역할만 가지고 국민들을 책임지기에는 네. 이런 인구 감소 시대에는 어쨌든 성장률을 높이는 방향을 가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부가가치를 높여서 그것을 나누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혁신적인 분야에 돈이 자금이 많이 조달되도록 하는 그건 자본시장 활성화하는 것밖에 네네. 없지 네네. 않느냐.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 어떤 관점의 차이, 이거 저는 약간 세대 차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전반적으로 보면. 네.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좀 불로소득 같이 너무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거 그죠?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그러니까 네. 자본주의에 대한 자본주의가 네. 이렇게 우리가 정말 잘 이게 법을 어겨가면서 하면 안 되지만요. 그거는 불법이니까 네, 그건 네, 당연히 네. 안 그러면 되는 안 돼. 편법이나 막 이렇게 하면 네네. 안 되지만 정당하게 돈을 벌고 우리의 욕구를 아주 건강하게 승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그게 네. 자본주의의 미덕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을 오히려 잘 자극해서 오히려 부가가치를 상승시키는 쪽으로 유도하는 게 국가의 역할 아닙니까? 네. 저는 그 부분에서 약간의 시각 차이가 있는 것 같다. 네, 뭐 네, 약간인지 잘 모르겠지만, 네. 네. 주식도 네. 사실 땀 흘려 번 돈이에요. 땀 엄청 나요. 막 떨어지고. 아니 자기가 열심히 벌어서 그 돈을 피 같은 돈을 네.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이제 커질 수도 있는 제가 거고. 어르신들을 보면 항상 좀 안타까울 때가 뭐냐면 한 30대, 40대 되면서 이제 주택 거래를 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이제 집을 팔고 본인들은 외곽으로 밀려나요. 그러면 그 남는 차액을 갖고 노후를 대비를 하시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남는 차액으로 얼마나 내가 언제까지 살지도 모르는데 뭐 언제까지 살지도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이걸 굴려야 되지? 당장 내가 은퇴하고 나면 해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기껏해야 예금에 넣어놓고 이자 받는데 그거는 생활비로도 부족한데 그쵸. 그럼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러면 이게 무슨 문제가 저는 있다고 보냐면 결국은 이분들의 노후 생활을 국가가 책임져 줘야 되는 사회적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는 근데 생각이. 국가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가 노력은 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인구가 감소하고 성장률이 정체돼가는 상황에서는 이런 과거에 하던 해법만 가지고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네, 네, 이건 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맞습니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자, 하여튼 뭐 요건 그러면 우리 의원님 비롯해서 좀 더 생각이 더 열려 있는 분들께서 많이 좀 다른 의원들을 네. 설득을 좀 해주셔야 문제. 과정이 네. 좀 것 같고요. 뭐 전반적으로는 특히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안 하시는 분들도 네. 대통령의 의지나 집권 철학이 이랬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다루는 게 맞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은 것 다만 같아요. 진짜 네. 이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제 생각도 그런데 야 지금 50억에서 문제됐잖아. 10억은 좀 그렇고 한 30억쯤으로 하자든가 아니면 세율도 뭐 35에서 25 사이니까 30쯤 하면 되겠지. 이렇게는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둘 중에 하나를 차라리 그거는 진짜 정말 그건 진짜 최악인 것 같아요. 최악이죠. 왜냐하면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수 효과도 거의 그러니까. 없고 욕은 욕대로 시장의 먹고. 시그널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말 혼선과 분노를 일으키는 네. 그런 게 네.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사실은 양도세와 거래세가 있으면 둘 중에 하나로 이렇게 확실하게 그게 시그널 맞긴 가는 게 맞죠. 맞긴 네. 맞죠.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금투세를 폐지를 했지만 결국은 코스피 5천 정도 달성되고 우리가 뭔가 이렇게 선진국 지수를 편입이 되고 이 정도 되면 그때 가서 하자라는 그런 맞아요. 공감대가 네.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하면서 좀 그때 한번 다시 볼 기회가 있을 거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기 세법 개정 말고 또 지금 한미 관세 협상 이게 확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미국이 그냥 뭐라고 하면 계속 우리는 거길 따라가야 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서 이거 되게 좀 약간은 좀 자존심도 상하고 화도 좀 나고 하는데 뭐 다른 나라들도 그 비슷하게 당한다고 하니까 조금 위로는 좀 되긴 나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특히 이제 반도체 100% 얘기 꺼냈잖아요, 트럼프가. 네. 반도체 관세를 100%라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몰라니. 우리한테 뭐 그걸로 그냥 돈을 뜯어 가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미국의 진입 파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혹시? 뭐 반도체. 사실 네. 트럼프의 내심 파악이 되는 나라가 뭐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네. 이제 전체적인 맥락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결국은 미국에서 생산해라. 네. 이런 취지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저희가 지금도 어쨌든 우리나라는 삼성전자나 SK 둘 다 어느 정도는 미국 기반이 있지 네. 않습니까? 삼성전자는 뭐 오스틴에도 있고 또 테일러도 음. 있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이미 이제 미국에 충분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그런 이제 원론적인 이런 얘기에 우리나라 해당되진 않는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일단 최국 대우라는 그것을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반도체 관세와 품목 관세와 관련해서 협상하는 내용들을 보면 이제 일단 유럽이 현재 협의 중인 게 한 15% 정도 논의 이제 아직 이것도 확정된 건 네네. 아닙니다. 네네. 그래서 논의 중이라서 이 정도에서 우리도 결정되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 섞인 이제 희망을 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최애국 대우는 확실히 적용될 거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15%도 상당히 심각한 거죠. 네. 근데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럼 결국에는 미국에 생산되는 것은 문제가 일단 없을 거고요. 네. 근데 수출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이것이 이제 가격 경쟁력을 갖추려면 원가를 낮추는 방법을 이제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그렇게 보면 어쨌든 국내에서 생산하는 그러니까 일자리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걸 지켜야 되니까요. 그럼 정부가 여러 가지 이제 방안을 생각해 결국엔 여기에서 원가를 낮출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게 물과 전기 에너지죠. 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 어떤 지원과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그래서 에너지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기후 변화도 좋고 다 좋지만 절대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게 에너지 경쟁력이 지금 보면 이런 모든 AI라든가 이런 반도체의 관건이고요. 네. 네. 흐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에너지 경쟁력에 특히 산업 경쟁력, 이런 반도체 같은 이런 전략 산업의 경쟁력의 관건은 에너지 경쟁력, 즉 왜냐 원가 경쟁력이다. 그랬을 때 이 어떻게든 산업용 전기 요금을 낮추는 방안을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근데 쉽지는 않아요. 2022년에 윤석열 정부에서 산업용 전기 요금 70% 이상을 올렸는데 네. 지금 이게 굉장한 부담이 되고 있거든요. 기업들에게. 네. 근데 다시 이제 돌아가서 최혜국 대우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이 거래하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준다는 거잖아요. 네. 최혜국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네네네. 예, 그런데 이게 약간 반도체로 들어가면 빛 좋은 개살군 게
메모리 반도체를 미국에 수출하는 데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야 100%인데 최애국이야. 니네 저 최애국 대우는 해주는데 다른 어떤 나라도 니네보다 싸게는 안 들어와. 100% 비교 대상이 없다. 네,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없는데 그래, 최고기 비교 대상이 유일하게 어디냐면 아, 네. 미국에 있는 마이크론이에요. 네. 그러니까 마이크론이란 미국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반도체를 엄청 비싸게 관세를 때리는 거지. 그래놓고 최애국에는 뭐 맞긴 맞죠. 다른 나라는 없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그럴 수도 있죠. 진짜 정말 그 네. 어떻게 보면 상당히 황당한 일이지만 네. 뭐 전혀 이 부분을 이게 헛소리니까 신경 쓸 필요도 없다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이것도 굉장히 예의주시해야 되는 건 맞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미 이제 FTA 시대 그러니까 자유무역 시대는 끝난 이제 것 끝난 같아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최고위원회에서 그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거든요. 네. 이제 이 협상으로서 결국 보여주는 것은 FTA 시대가 끝났다는 네. 것이다. 네. 그래서 지금 FTA 운운하는 것 자체가 네.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거기다가 미국이 아까 뭐 뉴스 좀 전해드렸습니다만 방위비 뭐 3.8%인가 GDP 대비 네, 그 네, 정도 네. 요구하고 뭐 또 주둔 비용도 뭐 거의 더블로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네. 네. 요거를 당연히 그렇게 줄 수도 없을 뿐더러 근데 네. 이제 요거 안 주려고 하다가 다른 관세나 뭐 이런 거에 또 영향을 미치나 이런 걱정도 한편으로는 드는데 혹시 우리 정부의 뭐 어떤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또 워낙 한미 그 의원 그 뭐죠? 한미 의원들끼리의 그 모임 연맹? 같은 거 네. 예, 연맹 거기 이사님이시기도 네. 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우리의 어떤 준비 같은 거는 좀 잘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방위비 협상을 대비를 이제 관세 협상하면서 이미 해왔고요. 네. 안보실 중심으로 하고 있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3.8%라고 하긴 하는데 뭐 이제 협상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네. 그대로 되는 건 아니고요. 네. 또 여기에서 보면 유럽의 예를 보면 어쨌든 간접 비용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간접 비용이라는 것은 이제 직접적으로 국방비가 네네. 아니라 뭐 국방 다리 짓고 뭐 이런 거. 네, 국방 부수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접경 지역에 관련된 인프라. 여러 가지 인프라 네, 투자 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국방비로 항목으로 잡혀 있지 않았던 것들 이런 것들도 이제 국방비로 우리가 이제 이 예산 이 항목에 대한 조정 같은 고민도 걸 통해서.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마스가 우리 이번에 네, 마스가에 네, 네. 대해서 쉽빌딩. 네 같이 이제 1,500억 불 미국에 투자하는 거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 지원법을 아마 발의하셨죠? 네네. 예. 네. 제가 그거 이제 외교부하고 국방부하고 통상부하고 같이 협의해서 만들었는데 네.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실은 미국 뭐 잘 아시겠지만 미국은 조선업 자체가 거의 작동이 안 되는 네. 상황이 그렇죠. 있기 현재는 때문에 그렇죠. 제가 미국 조선소를 가봤는데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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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 입이 필리가- 딱 벌어져요. 필리 조선소를 아, 가봤는데 네네. 딱 벌어지는 어떤 게 식으로 입이 벌어져요? 아, 이게 조선인가? 이게 조선소 진짜 말씀 그대로 아. 그리고 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 맞아 하는 정도로 우리나라의 조선소에 가서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일사불란하고 정말 체계적인 그걸 보다가 네. 여기서 그 시설 상태랑 이런 어떤 흐름 이 노동자들의 어떤 일하는 모습들을 엉망이구나. 예, 전 또 아버지가 조선업 쪽에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 제가 저기 아버지 IMF 때 망하셨는데 안 망하셨으면 아마 제가 2세가 됐을 텐데. 네, 그래서 제가 되게 관심이 많고 네. 좋아하는데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배를 현실적으로 거의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해도요. 네. 거기서 갑자기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게 노동집약적 산업이기 네. 때문에 그러면 한국에 있는 이 제조 생태계를 활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제조 생태계와 우리 노동 그 숙련 노동자들이 어느 정도 활용이 되면서 협력을 해야 네. 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 협력하기 위해서는 이게 군함이나 어쨌든 이거는 보안 문제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이 안보적 협력이기 때문에 동맹국 간에 네. 그래서 이것을 보안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들을 담았는데 제가 이제 담은 이 마스가 지원법이요.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보안 시설을 한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네, 혹은 네, 네, 미군하고의 협력을 한다든지 뭐 특별 구역을 지정하거나 혹은 미군의 어떤 통제하에 어떤 이 보안 문제가 정확하게 해결돼 그래야 미국이 뭐 같이 함께 협력하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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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습니까? 그래서 네. 이런 법이 들어가 있어야 우리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미국이 적극적 협력해서 한국 조선업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법을 냈는데 네. 이렇게 투자되는 돈들도 방위비나 이런 것으로 편입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지 않겠냐라고 네, 네. 이제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는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네. 그렇게 주장을 해야 되고요. 그렇죠. 네, 협상을 할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네, 충분히 네, 네. 이제 얘기를 그렇죠.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무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은 뭐 우리 방산에서 보면 방위 산업에서 또 투자하는 부분들 또 미국 신무기나 또는 미국의 AI와 관련된 이제 기술 협력을 우리가 만약에 그 3,500억 불, 그러니까 네. 2,000억 불 쪽에서 만약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방위비를 위해서 투자하는 영역이 있을 수가 있겠죠. 한국 방위비를 위해서 우리가 기술 협력에 투자한다든지 네. 여러 가지. 그래서 저는 디테일한 설계가 진짜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어떤 투자를 우리가 한국에서 하든 미국에서 하든 아니면 한국을 위해서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의 어떤 산업 발전과 경제 발전에 네.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설계가 되는 것이 네, 네, 매우 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많은데 네. 지금 또 당내에서 아마 회의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아쉽지만 혹시 우리 투자자들한테 끝으로 한 말씀 정도 해주시고 마무리 말씀 해주시고 가신다면 어떤 말씀을 당의 또 최고위원 책임지고 있는 의미에서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말씀드린 대로 네. 어쨌든 이제 그 우리가 세대도 계속 변하고 이제 시대가 변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네. 사실 많이 변한 지 오래됐죠. 그래서 우리 자본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 이번에 이 세제 개편안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때문에 걱정이 되게 많으실 텐데 저희가 이제 여러 의견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과정 조율하는 과정에서 좀 혼란을 드려서 좀 죄송하고요. 그리고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네. 시장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도 어쨌든 우리가 변화하는 시대를 반영하는 정책을 네. 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도부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50억 약속? 네? 50억이 그 제가 결정하는 거는 아닌데 농담이죠. 어쨌든 저는 목소리 계속 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현주 의원 모시고 또 우리 아마 투자자분들 가장 지금 화나 있는 혹은 뭐 궁금해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여쭤봤고요. 네. 조금 아쉽습니다. 하여튼 어떤 부분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 투자자를 혹은 뭐 이 네. 주식시장을 보는 시선이 여전히 그러니까 뭐 우리 이현주 의원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네. 여전히 정치권에도 또 네. 이렇게 바람직하게 보지 않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조금 그 보는 시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네. 여전히 또 아닌 분들도 계신 거긴 하겠고요. 근데 어차피 그 정치라는 게 설득의 과정 네. 그리고 설득의 결과물이 정치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래도 이렇게 의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오셔서 대중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부분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여론을 이제 또 만들어가는 그리고 설득하는 과정이다 네, 보니까 네, 저는 네. 되게 좋아 보입니다. 네. 물론 결과도 좋아야겠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뭔가 이게 주식시장을 보는 창이랄까 네, 네. 관점 이런 게 좀 네.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 바뀌는 관점도 근데 네. 그냥 우리가 물리적으로라도 네. 작은 창을 보느냐 큰 창을 보느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지잖아요. 저는 이왕이면 좀 좋은 창으로 보고 싶습니다. 좋은 창으로 네. 보고 싶으면 한번 골라보시겠습니까? 아이패드 9세대 모델이 네.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 갤럭시 탭 탭이 S7 플러스. 네, 이건 이제 아이패드라는 창으로 볼 것이냐, 삼성 갤럭시라는 창으로 볼 것이냐, 그 차이가 좀 있을 텐데, 네, 일단 아이패드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와이파이 모델이고요, 64기가 그리고 정품 이 펜슬, 네. 요걸 이제
증정을 합니다. 같이. 요 펜슬만 사실 애플 펜슬만 해도 한 10만 원, 14만 원 해요. 아니 그럼 애플 자랑하시고 제가 갤럭시 아, 자랑할게요. 그러실래요? 아니 저도 펜 있습니다. 아, 그래? 갤럭시 S7도 아. 펜 드립니다. S 펜 드립니다. 아, 그렇습니까?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네. 네. 요거는 이제 10.2인치 네. 레티나 디스플레이. 레티나 뜻이 망막이라는 뜻이죠, 아마. 아, 네. 실제 우리 눈처럼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네. 12.4인치 AMOLED AMOLED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어요. 어때요? 아몰레드? 네, 아몰레드. 아, 그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드로잉 같은 거 많이 하시는 분들. 네. 그 애플로 왜 이렇게 요즘은 이 태블릿으로 드로잉 많이 그림 많이 그리시잖아요. 많이 그리시죠. 네. 디자인도 많이 그거 하시더라고요. 할 때 참 좋다. 네, 저도 이제 아이패드 맨 처음 살 때 그걸로 했었거든요. 그렇긴 네. 하죠. 뭐 있어요 또? 뭐 저도 드로잉 할 수 있긴 있는데. 아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할게요. 이게 학생분들이 쓰기 되게 좋다. 왜냐? 키보드까지 있으니까. 아, 키보드 네, 있지. 노트북을 들고 다니기에 좀 무겁잖아요. 네. 그러면은 태블릿이지만 거의 노트북에 준할 만큼 사용할 수 있는 키보드까지 키보드 내장되어 있다. 네. 어떻게 키보드 있으세요? 키보드는 이제 요거 저 쿠팡에서 하나 구매하시면 뭐 요즘 호환되는 거 많이 팔고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이 애플 펜슬 아주 좋습니다. 네, 요거까지 드리는 거. 요거 이제 A급 리퍼 제품으로 12달, 12개월, 1년 동안 무상 보증을 또 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A급 리퍼지만 안심하고 또 사실 수가 있는 거고요. 요건 뭐 같이 아마 삼성도 마찬가지로 네. 12개월 무상 보증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이패드 그리고 S7 태블릿까지 준비를 좀 했으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 주문해서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이패드는 37만 9천 원. 네. 그리고 이 갤럭시 S7, 갤럭시 탭 S7은 57만 9천 원. 57만 9천 원. 네. 아, 훨씬 가격적 매력이 여기가 있네. 아, 그러네요. 네. 자, 이렇게. 근데 저희 키보드가 달렸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카메라 하나 또 보이고 있죠. 예. 아니, 카메라를 내 얼굴 똑같이 있네 이렇게. 예, 이건 역시 카메라도 아이패드입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저희 영상 채팅창 위에 고정 댓글로 링크 걸어놨으니까 거기 눌러보시면 애플 아이패드 그리고 S7 플러스 갤럭시 탭까지 한 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 요 태블릿으로 이제 또 게임도 해야죠. 게임도 넷마블 MMORPG 게임 뱀피르. 태블릿 이거 태블릿 안 될 것 같은데. 된다고 그래. 네. 그거 이제 넷마블의 RPG MMORPG 하면 또 네. 뱀파이어가 또 주인공 나와야죠. 그렇죠. 네, 하반기 최고 기대작 넷마블에서 아주 이를 갈고 만들었습니다. 이거. 네. 무엇보다도 사전 등록했을 때 네, 뭘 줘야죠. 14만 9천 원 상당의 보상을 줘야죠. 그렇습니다. 안 주면은 안 합니다. 네, 뱀피르, 뱀파이어들 나와갖고 제가 이제 들어가 보니까 네. 뱀파이어들이 좀 섹시하더라. 아, 매력이 있어요. 뱀파이어들이 이게 뭐 남자고 여자고 하여튼 다 섹시합디다. 네, 그래서 여러분도 저 뱀파이어 지금 너무 가운데 나와 있는 하단에 나와 있는 저분. 저분도 매력이 있지만 하여튼 캐릭터 되게 많아요. 그러네요. 네, 들어가서 보니까 다른 약간 그 K 느낌이 나지 않아요? 한국형. 그렇지. 약간 그런데. 네, 그래서 필드에서 이렇게 쭉 사냥하시다 보면 네. 다이아가 쌓이고요. 일단 그 캐릭터 구경하러 한번 가보셔도 괜찮을 거예요 아마. 네, 캐릭터별로 이렇게 영상들이 있거든요. 아유 뭐 좋습니다. 이렇게 막 목에 피 빨아 먹는데 네. 와 약간 좀 아찔하던데. 네, 하여튼 그거 한번 좀 뱀피르도 보시면. 한번 보시고. 아니 이게 그 젊은 분들 나도 네. 젊어 보이고 싶다. 네. 나도 젊어 보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하이모. 아니 그러니까 그 뱀파이어 중에도 대머리 뱀파이어가 있더라고. 그래서 섹시해요? 네? 대머리도 섹시해요? 아니 남자 저 뱀파이어인데 메모리가 있어서 저 친구 내가 하이모를 좀 씌워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네. 2025년 하이모 무료 체험 페스티벌 8월 한 달 동안 무료 체험을 열흘 동안 쓸 수 있는 맞춤 가발 열흘 동안 쓸 수 있는 네. 체험 기회를 드린다는 거고 상담만 받으셔도 또 이렇게 머리털 잘 보호할 수 있는 샴푸 500ml짜리 증정한다는 거죠. 네. 그런 것도 혜택 놓치지 마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쭉 몰아서 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몰아보기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네. 자, 오늘은 그러면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이어지는 오프닝 벨 라이브 많이 시청해 주시고 이제 여름 이제 한여름 정말 뜨거운 여름은 슬슬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말복 지났죠. 말복 지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네, 주말쯤인가 말복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 다행히 좀 열대야는 가신 것 같으니 네. 낮엔 좀 더워야죠. 낮엔 더워야지 이제 곡물도 잘 자라고 하니까. 낮엔 덥고 밤엔 좀 시원한 그런 네. 날들이 이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주식도 우리 뜨거울 땐 종목들도 무럭무럭 자라길 바라면서 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전원경 교수님과 함께 미국과 필라델피아를 누비며 세계 7대 미술관을 모두 관람합니다.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조금 서두르시면 좋겠네요. 영상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